네, 날씨가 쌀쌀하다가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등 올해 봄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높든 낮든 산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봄철 대형 산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년 정도는 큰 산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좀 대형 산불이 벌써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0일에 크게 났던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네. 포항하고 울산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큰 산불이었죠. 이 산에서 난 산불이 도심으로까지 번지면서 포항에서는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고요. 이 울산에서는 산림 5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특히 이날 3월 10일은 하루 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1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니, 하루에 20건 이상의 산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유독 봄이면 산불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조한 봄의 날씨 때문인데요. 네. 네, 이 공기 중의 습도가 작아서 이 작은 불씨도 쉽게 산불로 이어집니다. 이 불씨가 바람과 만나면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인데요. 이 비가 내린다고 해서 산불 위험에서 벗어나는 건 아주 잠시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봄철 산불에서, 그러니까 봄철에는 비의 양이 우선 많지가 않고요. 내린 비는 이 낙엽층의 겉부분만 적실 뿐 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조한 날씨 탓에 축축히 젖은 낙엽도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바짝 마르고요. 그러면 다시 또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봄철 산불이 대형 산불로 커지는 이유를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산불의 확산을 막는 이 산불 방지 대책과 함께 산불 피해 숲을 되살리는 보건 방법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축구장 21개의 넓이의 임야를 완전히 태웠던 경북 봉화 산불. 15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던 경남 합천 산불.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이 두 건의 산불은 모두 담뱃불이 원인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낙엽 위에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봄철 건조한 산은 불씨만 닿아도 폭발하는 화약고인 셈입니다. 봄철 산에는 가지의 잎이 모두 떨어져서 태양열이 지표면까지 그대로 닿게 됩니다. 그럼 이 겨우내 떨어졌던 낙엽들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불에 붙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 마른 나뭇잎에 불을 붙이자 서서히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초속 4.5m의 바람을 불게 하자 나뭇잎에 붙은 불이 길게 누우며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작은 불씨도 바람과 만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약 3m 길이의 실험판 끝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니 초속 4.5m의 바람이 불었을 때가 바람이 없을 때보다 5배나 불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에서는 10여 년 만에 한 번꼴로 큰 불이 나곤 합니다.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요인과 강풍이 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봄철 우리나라에는 남고북적,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주 자리 잡습니다. 이때 한반도에는 강한 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집니다. 양양과 간성지방 또는 양양과 강릉지방 사이에 부는 초속 20m 이상의 국지적인 강풍이라고 해서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에서는 상당한 남서풍과 함께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동해안 영동 지역 쪽으로는 굉장히 건조하고 강한 그런 양간지풍이 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같은 산불은 대부분 입산객이나 농민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10년간 일어난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뱃불과 같은 등산객의 실화가 51%, 논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8%, 성묘객 실화가 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출동입니다. 대형 한 대, 초대형 한 대, 전북 진안군 출동 바랍니다. 산불 신고가 들어오자 산림환공관리소 조종사들이 빠르게 헬기장으로 달려갑니다. 중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헬기 이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산림청 초대형 진화 1기는 불이 난 곳에 10,000리터 이상의 물을 쏟아냅니다.
물대포를 이용해 특정 지점에 불을 끄거나 산불의 확산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산불의 진행 속도, 방향, 규모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투입될 헬기를 결정을 하고 또는 진화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지시함으로써 산불 출동된 헬기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적 산불 대응 시스템입니다. 초대형 헬기 4대 등 총 47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운영해 어느 산불 현장이라도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3단계까지 거쳤던 산불 신고 체계를 한 단계로 단축시켜 산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불 진화뿐 아니라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원하는 데도 과학기술이 적용됩니다. 기존 산불 피해지 복원은 인공조림에만 의존했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나무종을 그냥 체계 없이 심은 겁니다. 하지만 1996년 대형 산불인 고성 산불을 겪은 이후 산불의 강한 산림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소나무림과 자연 복원력이 뛰어나고 불에 강한 화렵수림을 적절히 배치하는 겁니다. 강한 산불이 오다가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불의 강도가 갑자기 약해지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진화대가 투입이 돼서 그 지역에서 불을 저지하는 산림 복원 기술이 적용된 강원도 양양 낙산사 주변. 아직도 일부 나무는 밑동 일부분이 검게 그을려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형 산불의 흔적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심어 복원했습니다. 주요 법당 주변에는 이제 그 소나무를 심지 않고 좀 키 작은 활엽수 위주로 심어가지고 다음에 혹시 이제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라도 불이 났을 경우에 이제 집으로 바로 옮겨 붙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산등성이에 있는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강풍과 만나 나르는 불씨가 되어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 산불 피해 지역의 대부분은 사유림입니다. 따라서 산림복원에도 산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학적인 복원 기술이 모든 산불 피해지에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토양과 식생에 따라 과학적으로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고 있지만 생태계가 안정되려면 최소 50년은 걸립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주변 사유림 소유자들의 복원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에도 지금 불이 쉽게 붙고 바람만 불어도 엄청 크게 번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산불 원인이 모두 사람들의 부주의인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등산을 하러 갈 때 사실 불이 날 만한 물건들 가져가지 않는 게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성냥이나 라이터 당연하겠지만 생수병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생수병은 좀 생소한데 왜 생수병이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실험을 해본 결과였는데요. 이거 어릴 때 우리가 왜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빛 모아가지고 불 붙여보는 예. 거 해봤었잖아요. 생수병도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이제 실제로 그 물이 든 페트병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게 돼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이 산에 들고 간 물건은 산에 버리고 오거나 두고 오지 말고 항상 가지고 내려야 한다는 거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쓰레기 같은 것도 잘 치우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대형 산불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산림과학원에서 그동안 산불이 났던 어떤 통계 자료들과 산세 지형들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산불 예측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라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예측 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이 현장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측할 수 있다니 다행이군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 산불 피해 숲을 되살리는 데에도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는 걸 보니까 산불 이후의 관리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예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